네, 지난 주말 날씨가 참 좋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밖으로 야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개학 전까지는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는 총리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지만 이 좋아진 날씨 탓인지 아니면 답답해진 마음 때문인지 사람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먼저 유호정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날이 풀리면서 시민들도 하나둘 나들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안 외출을 못해 답답했던 시민들이 감염 우려가 적은 탁 트인 공원을 찾은 겁니다. 공원 주차장도 만차입니다. 저희도 이제 계속 안에만 격리돼 있다가 이제 슬슬 날도 풀리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도 그 감염자가 줄어든 추세가 보이기도 해서 북적인 건 등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공원에선 안내 방송이 나오고 미세먼지가 없는데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손세정제도 다 챙기고 나와가지고 먹을 때마다 손 씻고 움직일 때마다 손 씻고 그러고 있어요. 정부는 거리두기를 지키는 야외 활동은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환기에 준하는 그런 공기의 흐름이 있고 또 2m 이상의 자연적인 밀집을 피할 수 있는 거리두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벚꽃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됐는데도 상충객들이 몰리면서 지자체들이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쓴 나들이객들로 봄맞이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봄이 활짝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시 야외 활동을 시작하고 이 바깥 나들이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닙니다만은 오늘도 제법 이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이 벚꽃거리에는 사람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장에 최은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중계차로 연결하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여의도 벚꽃길입니다. 여의나루역 바로 옆이고요. 보시면 벌써 이렇게 봄꽃이 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꽃이 벚꽃인 줄 알았는데요. 벚꽃은 아니고 이건 살구나무입니다. 보시면 바로 옆에 벚꽃이 있는데요. 벚꽃나무 아직 꽃망울이 터지진 않았지만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이 꽃망울이 터지고 이 길이 벚꽃으로 장관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봄볕이 따뜻해서인지 시민들도 이 꽃 보러 많이 나오셨는데요. 저희가 시민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좀 많이 다운돼 있는데 바람 쐬고 다시 공부 열심히 해야죠. 요즘에 고3이라서 우울했다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계속 독서실이나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지려 그래서 여의도 요 정원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하늘도 맑고 산수유, 홍매와 살구나무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최은미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다음 주면 여의도 벚꽃이 활짝 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진해라든지 아니면 구례 산수유 마을 등은 이 사람들로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대규모 감염, 전염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인데 최은미 기자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이 벚꽃이 만개할 때 이걸 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예정대로 그냥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서울시와 영등포구는요, 다음 주에 예정됐던 벚꽃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몰려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코로나19가 자칫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축제 기간을 보면요, 이곳을 찾았던 사람이 자그마치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 일주일 동안에는요, 이 길에 지금 도로도 다 통제하고 그 통제한 길에도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전체가 거의 만원 지하철처럼 되거든요. 어깨에도 막 부딪혀야 지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꽃이 이렇게 펴 있는데 축제 행사만 취소한다고 사람들이 안 올까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꽃을 보는 것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거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국민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구례에서는 꽃 구경을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산과 경남 함안에 사는 60대 남녀 3명입니다. 3명이 같이 지난 18일에 전남 구례에 있는 산수유 마을에 이제 나들이를 간 건데요. 그 나들이 간 곳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부산시에서 공식 발표를 했고요. 보건당국은 이들이 같은 날 산수유 마을을 찾았던 경주 지역 확진자와 어딘가에서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구례군 역시도 산수유 축제를 취소했거든요.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경남에서 그 꽃을, 산수유 꽃을 보러 갔다가 이렇게 감염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라 지금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 꽃 축제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려드는 관광객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인데 정부 당국 또 각 지자체에서는 어떤 묘책을 갖고 있나요? 네, 일단 지금 가장 시급한 곳이 경남 창원시의 진해구입니다. 진해 벚꽃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번 주 지금 개화했고요. 만개가 임박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고 축제는 당연히 취소를 했지만 몰려드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 보니까 아예 이 벚꽃 명소로 통하는 길목 자체를 차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쳐서 사람은 물론이고 차들도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요. 노점상 같은 것들 그리고 불법 주정차도 집중 단속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막아야만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좀 이제 국민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개학 전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가 아마 최대 고비가 될 텐데 하필 이때 다양한 꽃축제가 전국적으로 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도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미 기자, 그 여의도 윤중로에서 좀 제법 가까운 곳에 이제 한강 둔치가 있는데 이 주말에도 한강 둔치에는 가족 단위로 이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내려와 봤습니다. 바로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한강 둔치입니다. 직접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평일 낮인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으로 보시면요. 지금 주차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차들도 저쪽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잔디밭에는 335 돗자리를 깔고 모여서 음식물을 나눠 먹고 봄바람을 즐기기도 하고 휴식하는 사람들로 빼곡해 보이는데요. 보시면 앞에 돗자리 빌려주는 곳도 있어요. 제가 여기 한 30분 정도 서 있었는데 장사가 정말 잘 됩니다. 사람들 여기 지하철 타고 와서 돗자리 빌려서 저기 앉아서 휴식하는 이 코스가 지금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마스크는 대부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혹가다 안 쓴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2m 정도는 떨어지자라는 게 일행 사이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다른 일행들과는 조금 떨어지려고 노력하지만 일행들 안에서 사실 2m 거리를 두고 밥을 먹고 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마스크는 대부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따뜻한 봄바람을 즐기려는 이 시민들의 어떤 마음과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은미 기자가 지금 이 시각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 이 시민들의 풍경을 좀 담아봤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개학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초중고생들 중심 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335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가족 단위 인파가 넘쳐나고요.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앞서 이제 유호정 기자가 이제 주말에 취재한 내용을 잠깐 봤는데 이제 오늘 지금 여의도에도 제법 사람들이 아까 이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말엔 더 많았죠. 훨씬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말에는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나오면은 지하철역에서 예. 이곳 벚꽃 이제 꽃놀이를 가려는 사람들로 지하철역부터 붐비는 모습이었고요. 역부터요. 예.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다 보면 지금 돗자리를 빌려주거나 예. 판매하는 곳도 있잖아요. 저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붐볐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같은 시기에 사람이 줄어든 거는 맞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게 이제 길거리 상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윤 의원님, 예. 지금 총리까지 나서서 개학 전까지는 정말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잡아야 한다. 그래야 이제 4월 6일 날 개학을 예정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여기서도 또 못 잡으면 또 연계되어 오르면 대규모 이제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에게 야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좀 기간이 오랫동안 이 격리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아니면 또 봄이 와서 그런지 사람들 마음이 집안에만 있기엔 너무 답답한가 봐요. 그렇죠. 뭐 처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예. 집에 자택에 주로 많이 예. 있으라고 권고할 때만 해도 겨울철이었잖아요. 그 뭐 2월 달, 3월 초까지 예. 추웠습니다만 이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예. 온도가 높아지고 밖에 미세먼지도 줄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나오는 예. 거죠. 코로나19가 물론 뭐 실내보다는 실외가 좀 위험성은 좀 덜하겠죠. 아무래도 야외니까. 하지만은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이태리 같은 데는 전국 공원을 폐쇄했어요. 그리고 스페인 같은 데는 도심 광장에 예. 무장 군인들까지 있어서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35개국에 10억 명 정도를 지금 갇힌 상태로 이렇게 예. 운영하고 있다. 이 코로나19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어서 아무리 야외 활동이라도 좀 자제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근데 당국에서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앞서 이제 우리 기자들이 얘기했듯이 이게 자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 계속 따라가는데 김태일 기자, 지금 앞서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태안에 있는 몽산포 해수욕장에는 이제 캠핑 텐트를 가지고 있는 가족 단위 객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이 구례 산수유 마을에서는 여기를 다녀갔던 확진자도 나왔고, 그렇죠? 오지 말라는데도 계속 가고 있어요. 꽃축제에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최은미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진해 창원 제일 이 봄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진해 군항제잖아요. 예. 이게 1963년에 시작해서 한 해도 거르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이 밖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예.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군항제를 57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이 군항제를 폐쇄하는 이런 조치까지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군항제를 폐쇄하고 들어오는 길목을 교통을 다 통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준욱 부본부장은 마스크를 쓰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쉽게. 왜냐하면 이게 날씨도 포근하고 또 활동을 하다 보면 땀이 나니까 마스크를 자꾸 벗게 돼요. 같이 또 말을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더 커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근데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하라 그러면 사실 하기 어렵죠. 예. 코로나가 사실은 4월 6일 이후로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 이유는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는 모르긴 하지만 예. 지금 아이들의 개학 이전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유행이 오면 해외에서의 유입과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개개인의 감염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을 과부하시키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지금 하는 거라서 4월 6일까지는 4월 5일까지는 예. 조금 좀 경계를 좀 가져가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내에만 있으면은 답답하고 또 우울증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게 좋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해. 나가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거리를 두고 다녀라. 근데 연인들, 가족끼리 그렇게 되나요? 또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비좁을 수밖에 없고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그런 나가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통 생활할 때 다니는 정도, 예. 뭐 매일매일 뭐 운동하는 동네 정도, 산책하는 정도겠죠. 그런 정도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이런 축제 같은 곳을 가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예. 지금 이제 축제를 맡고 있지만 축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 같은 거는 지금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곳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막아주실 수 있으면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축제는 뭐 당연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막는다고 하더라도 못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그런 정도의 간격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준다던가 예. 이런 것들로 조금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텐트 가지고 이제 캠핑장 찾는 분들 많잖아요. 앞서 이제 몽산포 해수욕장도 봤는데 네. 우리 가족끼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텐트 안에서만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안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때요? 캠핑장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뭐 뒤섞일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예. 이제 그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내부에 어디로 들어가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19는 밀접 접촉자 이외에는 전부 다 가족 내 감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누구 하나라도 터치를 해갖고 들어오면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라서 예. 조금만 그 방심을 해도 확 퍼진다는 게 이번에 특징이라서요. 예. 그럼 이 실내 활동을 하시는 거는 무방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시는 건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동네 뒷산이라든지 네. 동네 산책로 정도 이렇게 네, 다니는 건 가족 다니는 건 괜찮지만 네. 저렇게 막 100만 명, 200만 명이 뭐 모이는 그런 네. 장소는 가지 말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2주간만 좀 잘 버티면 돼요? 그거는 모르지만 우선 2주간을 버티면 예. 아이들한테 위험한 정도 갑자기 커지는 거 이런 거를 조금 막아보자는 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금 반가운 소식, 다행한 소식이라고 할까요? 이호정 기자. 이 90대 할머니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13일 만에 완치 판정을 예.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고령자라고 하면은 고위험군에 속해서 이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예. 집중 치료를 해왔잖아요. 이 경북 경산의 93세 할머니께서 이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13일 만에 집중 치료를 받다가 이 완치 판정이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계속 완치자가 확진자의 수를 넘어서는 일이 계속 예.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현재까지 완치율이 30%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 고령 환자의 반가운 완치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조금은 좀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망자가 이제 100명을 넘어섰어요. 111명 정도 됐는데 이 완치돼서 격리 해제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000명 가까이가 이제 격리 해제된 상황이고요. 확진자, 그러니까 일일 확진자도 이제 64명, 그러니까 이제 100단위, 두 자릿수로 떨어졌죠.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데 이 90대 할머니의 경우에는 뭐 치매는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기저질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인지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었다면 또 결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네, 그 치매가 두 가지 종류가 예. 있죠. 크게 나눠서 그래서 혈관성 치매로 당뇨,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 있는 혈관이 터지거나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치매가 있고요. 예. 하나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데 물론 알츠하이머 치매도 혈관이 좀 나쁜 가능성은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혈관이 나빠서 생기는 치매들은 여기 아주 취약하고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인 경우에는 이런 분들의 혈관이 그만큼 나쁘지 않고 예. 그리고 또 감정적인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덜 받죠. 잘 예. 못 느끼시니까요. 예. 그래서 조금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 이 93살의 그 할머님 빼고도 예. 이전에 손주가 간호를 했던 80대 중반의 할머님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가족들의 서포트라든가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예. 것이 사실은 동물이나 식물도 이렇게 이 케어를 좀 해주는 거하고 예.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닌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변에 이제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서포트가 어땠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 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제 네. 주변 환경이라든지 가족들의 도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크게 영향을 미치죠. 예. 그래서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